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부터 큰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까지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은 25%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인 거죠. 직종도 다양합니다. 제조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교육직, 전문직, 의사, 변호사, 외식업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어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장들의 고민은 비슷할 겁니다. 사장이 되면 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에게 사장의 실제적인 업무를 가르쳐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경쟁사 사장에게 물어볼 수도 없죠. 혹시 당신은 사장이거나 사장이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3,000명 이상의 사장들에게 사장학을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호 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폭스의 회장이죠.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떠난 뒤 식품점, 이불가게, 컴퓨터 조립회사,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하다 식당 체인을 인수한 후 스노우폭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매출 1조 원이며 전 세계 11개국 3,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죠. 김승호 회장은 20대부터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 다양한 사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여러 사장들에게 자신의 경영 철학을 알려주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을 알게 된 건 이전에 출간된 저서들을 읽으면서부터였는데요. 김밥 파는 CEO, 자기 경영 노트,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돈의 속성까지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돈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제게 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책을 통해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그의 저서에는 돈이라는 자본뿐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대부분의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간 사장학 개론은 현재 사장이 아닌 사람을 미래의 사장이 되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총 121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사장이라면 모두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사장이 아닌 사람도 알아두면 어디에서 일하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3개의 주제를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흔히 장사는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주요한 특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회사 안의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주요 경쟁자가 내 동네 골목에 있는지, 우리 도시인지, 내 나라 전체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사업의 확장성을 가진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 국가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한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장사라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오너 사장은 일반 직원들 3명 목까지 인건비를 대신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장의 말로는 뭉그러진 무릎과 휘어진 허리를 갖게 될 뿐이다. 회사가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다. 반면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장사를 할까?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다. 절대 자본의 차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하라.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 풋내기 사장과 노련한 사장의 차이, 막 성공을 거둔 자와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차이, 10억 부자와 100억,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공이라도 같은 성공이 아니며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된다.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된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멸하고 만다. 2.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갖고 있으려 한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닌 사업당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 일에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를 한다. 4.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에 경직을 불러일으켜 양날을 가진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제한다. 5.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한다.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은 없다. 그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6.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바라본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잎사귀와 같다. 사업체 유지나 성장에만 급급한 사이 나무에 가뭄이 드는 것을 못 볼 수 있다. 7.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는다.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됐을 것이다. 아직까지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8.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금방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된다. 9.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의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한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의 견제에 놀라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현대산업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날아 들어온다. 10.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힌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시킨다. 11.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 등을 사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들을 사모은다. 12.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벌궁리를 한다. 13.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산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 있게 생활을 구성한다.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 사장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직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의미는 알아서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마치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대부분 그런 사람은 이미 창업했을 것이다. 설령 창업도 하지 않았고 창업할 생각도 없는 사람 중에 그렇게 좋은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직원들은 워낙 실력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닌다. 결국 좋은 직원을 구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직원은 사장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똑같이 사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충심으로 회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사장을 하면서 이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얻는다면 그는 그 회사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멋진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적당한 능력과 일정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믿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신의를 지킴으로써 사장 자신의 원대한 꿈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업무라는 일을 하는 인간은 두 가지 특성으로 나뉜다.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이다. 품성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나 상징적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의 크기다. 이 마음의 그릇은 목표에 대한 청사진, 보상에 대한 신의, 인간적 매력 등으로 다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씩 있다. 사장보다 능력이 나은 직원은 품을 수 있지만 만약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직원보다 작다면 그는 절대로 그 직원을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절대 들어갈 리 없기 때문이다. 사장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더 좋은 직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기보다 일을 못하는 사장과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크기가 작은 사장과는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사장이 비전도 없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인간미도 없다면 아무리 업무 환경이 좋아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 즉, 고급 인재들을 모으려면 두 가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첫째,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걸러낼 수 있다.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들어있는 무례함, 세상에 대한 편견 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직원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 되듯이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사장은 보통 사람이 해내기 어려운 경지까지 가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이라는 자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거나 불규칙한 수입을 창출하며 희미한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좀 더 용기 내어 자신만의 판로를 개척하는 건 어떨까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신을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